1997년 11월 대한민국 경제는 단 몇 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거대 기업들이 연쇄도산했습니다. 불과 4년 전 90%의 지지율로 개혁 대통령이라 불리던 그 사람. 하나회를 해체하고 금융실명제를 전격 단행하며 국민의 환호를 받던 김영삼 대통령. 그러나 임기 말 그는 IMF 구제금융 신청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희망에서 절망으로, 개혁에서 위기로. 도대체 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김영삼 대통령 시대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93년 2월 25일 대한민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날 광화문 광장은 수십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32년 만에 찾아온 민간인 출신 대통령, 군부 독재의 시대가 끝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군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패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국민들은 열광했고 그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90%를 돌파했습니다. 1993년 3월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새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취임 불과 5개월 만인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후 8시 전국의 모든 방송이 청와대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합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은행 창구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바꾸려는 사람들, 검은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경향신문 1993년 8월 13일자 일면 헤드라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마이너스 경제 투명성 시대 열린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1993년 8월 14일자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학술지 저널 오브 이스트 아시안 스터디스는 이를 1993년 대개혁의 해라고 명명하며 김영삼 정부의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민들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떳떳한 나라, 투명한 사회가 시작되는구나. 1993년은 그렇게 희망의 해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3년 3월 8일 그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일보 1993년 3월 9일자는 비자금 의혹 정면 수사 지시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청와대는 움직였고 검찰은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회 해체였습니다. 하나회는 육군사관학교 11기를 중심으로 결성된 군부 사조직으로 수십 년간 군과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국방부 장관에게 하나회 핵심 인물들의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동아일보 1993년 3월 20일자는 하나회 전면 해체 착수라는 긴급 타이틀로 보도했습니다. 1993년 3월 중순부터 하나회 출신 장성들이 줄줄이 예편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공식 기록에 따르면 1993년 한 해 동안 약 40명의 하나회 출신 장성이 군복을 벗었습니다. 32년간 군부를 장악했던 사조직이 단 몇 달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993년 4월 2일자에서 한국 대통령, 군부 사조직 뿌리 뽑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였습니다. 199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재산을 모두 공개해야 했습니다. 한겨레신문 1993년 12월 28일자는 공직자 재산공개 시대 개막이라며 이를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도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매일경제신문 1995년 7월 2일자는 부동산 투기 시대 종말 고하다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꾸몄습니다. 이제 누가 어디에 얼마짜리 땅과 집을 가졌는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김영삼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칼날은 계속 날카로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내 개혁과 동시에 세계화를 외쳤습니다. 1994년 11월 그는 청와대에서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중앙일보 1994년 11월 18일자는 대통령, 세계화 드라이브 본격화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세계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경제를 개방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며 한국 기업들을 세계 무대로 내보내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이었습니다. 1993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빌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에서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눴고 한미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학술지 코리안 저널 오브 디펜스 애널리시스 1994년 보모는 한미동맹 새로운 파트너십 시대 진입이라는 논문을 게재하며 양국 관계의 발전을 분석했습니다. 경제협력도 활발했습니다. 1994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서울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는 수출대국 도약 세계 12위 무역국 진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OECD 가입도 눈앞이었습니다. 1996년 10월 한국은 OECD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996년 10월 12일자에서 한국 선진국 클럽 정식 회원되다라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조명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시아 각국과도 외교 관계를 넓혔습니다. 1994년 중국, 일본, 동남아 순방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했고 한국은 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주목했고 한국은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94년 7월 8일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KBS 1994년 7월 9일 뉴스는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고 온 나라가 술렁였습니다. 사실 그 직전까지 남북관계는 희망적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KBS 월드 2014년 7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회담 날짜와 장소까지 거의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만남은 7월 중순으로 예정됐고 장소는 평양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7월 8일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1994년 7월 10일자는 김일성 사망, 남북 정상회담 무산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도배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고 군의 비상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기회는 사라졌고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조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론은 찬반으로 갈렸지만 청와대는 확고했습니다. 한겨레신문 1994년 7월 12일자는 조문 논란 가열, 정부 보내지 않는다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 회담이 열렸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1994년 7월 한반도 평화의 문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1996년 9월 18일 새벽 1시 30분 강원도 강릉시 안인진 해변 한 주민이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잠수함이 바위에 걸려 좌초해 있었습니다. 즉시 신고가 들어갔고 군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은 이미 육지로 침투한 뒤였습니다. 동아일보 1996년 9월 19일자는 북한 잠수함 강릉 침투 무장공비 대규모 수색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호회를 발행했습니다.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수만 명의 군과 경찰이 강릉 일대에 투입됐습니다. 위키백과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북한 무장공비 26명 중 11명이 사살되고 1명이 생포됐으며 13명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군과 경찰도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군인 8명, 경찰관 4명, 민간인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색작전은 49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산과 바다를 뒤졌고 헬기와 군견이 동원됐습니다. 언론에서는 1996년 11월 7일 강릉 침투 사건 종료 49일간의 긴장 마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국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위협적인 존재였고 평화는 여전히 먼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의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북강경론이 힘을 얻었고 군사 대비 태세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의 허술한 대응도 드러났습니다. 잠수함이 침투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고 초기 대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론은 군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고 국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1996년 가을 대한민국은 긴장 속에서 겨울을 맞았습니다. 1997년 1월 23일
한보그룹이 부도났습니다. 자산 규모 14위의 대기업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매일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는 한보부도 금융권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보도했습니다. 한보그룹의 부채는 5조 원이 넘었습니다. 은행들은 패닉에 빠졌고 금융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위키백과 한보스캔들 문서에 따르면 한보그룹은 정경유착과 불법 대출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조선일보 1997년 2월 15일자는 한보게이트, 청와대까지 번지나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한보부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월에는 산미그룹, 4월에는 진로그룹, 7월에는 기아그룹까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서울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는 기아부도 8대 그룹 무너지다라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계는 공황 상태였고 금융권은 부실 채권으로 신음했습니다.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여름 아시아 전역에 금융위기가 몰려왔습니다. 7월 2일 태국 바트화가 폭락했고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차례로 흔들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1997년 8월 3일자는 아시아 금융위기, 전염병처럼 확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8월 한 달러당 900원이던 환율이 10월에는 1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중앙일보 1997년 10월 25일자는 환율 1000원 돌파, 외환위기 경고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폭풍은 이미 코앞까지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했지만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17일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일보 1997년 11월 18일자는 외환보유고 바닥 국가부도 위기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국가부도, 즉 디폴트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11월 21일 청와대에서 긴급경제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 동아일보 1997년 11월 22일자는 정부 IMF 지원 요청 찬성이라며 국가적 굴욕의 순간을 전했습니다. 11월 21일 오후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IMF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한 줄의 문장이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위키백과 대한민국 IMF 구제금융 신청 1997 문서에 따르면 IMF는 5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승인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12월 3일 IMF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언론은 1997년 12월 4일자는 IMF 대표단 서울 도착, 협상 시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협상은 가혹했습니다. 긴축재정, 고금리 정책, 기업 구조 조정, 금융 개혁. IMF는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했습니다. 12월 3일 저녁 7시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섰습니다. TV 화면 속 대통령의 얼굴은 침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였습니다. 온 국민이 TV 앞에 모여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론은 1997년 12월 4일자는 대통령 대국민 사과 IMF 시대 공식화라고 보도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졌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됐고 350만 명이 참여해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많은 언론은 1998년 1월 15일자는 국민 금모으기 나라 사랑의 물결이라며 감동적인 장면을 전했습니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가장 춥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터널의 끝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1998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임기를 마친 그의 얼굴은 무거웠습니다. 5년 전 90%의 지지율로 시작했던 그 화려한 출발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언론들은 1998년 2월 26일은 김영삼 정부 5년 개혁과 위기의 이중주라는 제목으로 그의 임기를 평가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해체.
이것들은 대한민국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드는 초석이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공식 웹사이트는 문민정부의 개혁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터닝포인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 정책은 한국을 국제 무대의 주요 플레이어로 만들었습니다. OECD 가입, 한미동맹 강화, 아시아 외교 확대. 이 모든 것이 오늘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학술지 저널 오브 코리안 스터디스 1999년 보모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전략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합니다. IMF 외환위기는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실패로 기록됩니다. 과도한 개방, 금융감독 소홀, 재벌 개혁 실패.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를 불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한보게이트 등 비리 의혹은 개혁 대통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언론은 1998년 3월 5일자는 개혁의 상징에서 위기의 주역으로라는 칼럼을 통해 김영삼 정부의 명암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영삼 대통령 시대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성숙했고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며 더 강해졌습니다. IMF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투명성, 책임성,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김영삼 대통령은 2015년 11월 22일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조문했습니다. YTN은 2015년 11월 26일자는 첫 국가장 YS의 마지막 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배웁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5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개혁의 의지만으로 충분한가?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가?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K-팝, K-드라마, 반도체, 자동차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1990년대의 고통과 교훈이 있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며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를 거치며 대한민국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개혁의 속도를 조절했을까요? 아니면 더 과감하게 밀어붙였을까요? 금융 개방을 신중하게 진행했을까요? 아니면 세계화의 물결에 더 적극적으로 올라탔을까요? 역사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교훈이 있을 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투명성 없는 사회는 부패하고 준비 없는 개방은 위기를 부르며 국민의 힘은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리더의 한 가지 결정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2025년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기술혁명, 기후위기, 국제정세의 변화. 30년 전 김영삼 대통령이 마주했던 선택의 순간만큼이나 중요한 기로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때의 교훈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나침반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대의 5년 그 개혁과 위기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배우라,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라. 감사합니다.